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새빨간 거짓말에 또 속았다. 아하. 남편과 내연녀에게 3번 속은 아내입니다. 아, 이게 3번이나 속았으면 뭐 제목부터 분노가 어느 정도 좀 짐작이 갑니다. 벌써부터 끓고 있어요. 네. 범상치 않습니다. 자, 이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내연녀 역할은 예인 씨가 하시고 속고 또 속고 또 속은 아내 역할은 제가 합니다.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바람을 피우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더니 저희 남편이 딱 그래요. 남편과 내연녀는 남들 눈을 피해 스릴 있는 만남을 즐기더니 급기야 저랑 아이들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집 데이트까지 즐긴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연녀를 우리 집까지 끌고 와서 데이트를 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 좀 들어보소. 아이 조용히 좀 해. 어? 아니 괜히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아니 우리끼리 좀 조용히 좀 넘어가자고. 좀 조용히 좀 해. 뭐 조용히 넘어가긴 뭘 넘어가? 어? 가서 그 여자한테 똑바로 전해. 내가 상간자 소송에 주거 침해까지 민사 형사 소송 싹 다 걸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 좀 해. 수림이 너 언제부터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어?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여자 또 만나면은 내가 진짜 5천만 원 준다. 내가 그리고 각서 쓸게.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 눈빛 보면 몰라? 내가 미쳐. 저 눈빛, 저 슬픈 저 눈빛.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결혼까지만 안 했어도 저 불쌍한 저 눈빛 봐봐. 정말. 내가 이번 한 번만 내가 믿어. 대신 그 여자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저 눈빛 봐봐. 알았어. 진짜야. 남편, 알았어. 남편의 반성하는 모습을 믿고 저는 또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우리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거기 스톱! 당신 왜 또 내 남편이랑 팔짱 끼고 있어? 너희들 헤어진 거 아니었어? 어? 아니, 나 연극영화과 나온 거 몰랐어? 어? 반성한 척 한 거야. 내 연기 괜찮았는 모양이지? 그러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바람 핀 사람 말을 믿었어요? 아니 뭐 그나저나 우리들 소송 취하해준 거 그건 고맙습니다. 싸움으로 나를 속여?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소송 걸 테니까 너희들 두고 봐. 아니 한 번 취하한 소송을 무슨 수로 다시 거시려고요? 뭐 아무튼 용서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 때나 쉽게 하는 게 아니란 깨달음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자기야 가자. 그래 가. 가자. 저것들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그걸 배신으로 되갚은 남편과 내연녀. 근데 제가 한번 그들을 용서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아내가 한번 용서해 줬는데 그걸 또 배신으로 이건 갚았어. 아니죠 정말. 구체적으로 용서해 어떻게 줬는데. 된 일입니까 이거? 네, 이건 이 사례는 사실 남편을 너무나도 믿고 싶었던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그렇죠. 이 결혼 10년 차 40대 아내가 2019년 무렵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뭐 다 똑같습니다만 휴대전화였습니다. 똑같다고요? 휴대전화. 네. 평소 숨기는 것이 전혀 없었던 남편이 네. 어느 날부터 휴대전화에 잠금을 설정했고요. 네.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이따 걸면 돼 하면서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 쉬는 날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도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면서 수십 분간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금 이거요.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잠궈질 때가 있어요. 수상한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이걸 왜 잠궜냐고. 수상한데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인 씨가 그거 풀어줬잖아. 뭘 잘못 누르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풀리는구나. 근데 지금 이 사연 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냄새가 좀 나요. 갑자기 잠금 걸고. 그러니까 어? 또 쉬는 날은 회사 전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민폐라고 그렇죠. 해서. 그리고 짧게 전화 알아서 회사 가서 얘기하고 끊잖아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네, 이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사실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는데요. 네네. 그때마다 남편의 대답은 회사 이사야 이러면서 넘긴 겁니다. 자,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회사 이사와 함께하는 업무가 이렇게 많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네. 전화의 빈도는 점점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또다시 회사 이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네. 아내도 이 통화 목소리를 살짝 엿듣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이사가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아하. 알게 됐습니다. 이 불안했던 아내는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지인에게 이 회사 이사에 대해서 물었고요. 또 해당 여성이 실제 회사 사장의 여동생인 박 씨라는 답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 이사는 맞는 거네.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사장의 여동생이고 회사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직원과 회사 이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할 일이 굳이 많을까? 아내는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 남편의 회사인 이 박 씨 주도의 회식이 잦았다고 하고요. 또 네. 아내는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근데 얼마 후 박 씨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남편이 다시 좀 일찍 귀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내는 곧 남편이 예전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무색하게 퇴사한 박 씨가 남편에게 사적 연락을 계속하기 시작했고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가 난 아내가 박 씨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으니까 박 씨는 죄송하다. 제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좋아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박 씨에게서 오던 연락도 모조리 사라졌고 아내 역시 서서히 박 씨의 존재를 잊게 됐습니다. 아, 회사 후에도 사적인 연락을 계속하고 결국은 남편을 좋아했었다 하고 털어놓긴 놨네요. 아니 근데 연락이 끊어졌으니까 네. 끊겼으니까 이제 아내는 좀 안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에게 근데 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네. 남편이 또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아내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자기야라고 저장된 누군가와 수개월 동안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번호의 주인은 바로 박 씨였습니다. 아내가 곧장 남편을 추궁했고요. 결국 박 씨가 얼마 전 회사에 재입사했고 그때부터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적한 척하고 내연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건데 아내는 뭐 두 번은 힘들 것 같아요. 용서하기가. 못 참죠? 네. 그렇죠. 이번엔 참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도 이번에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곧바로 박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1심에서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내는 이 배상 금액이 부족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항소하는 과정 중에도 이 박 씨와 남편이 불륜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도 이제 계속 된 거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불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집을 비우자 남편과 박 씨가 아예 집에서 집 데이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절시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박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고요. 박 씨가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또 박 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신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믿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서도 써주겠다고 읍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서 사진까지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실제 얼마 후 남편도 아내를 찾아서 지난 일을 용서해달라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으로 소송을 하니까 갑자기 용서를 비는 게 좀 수상하잖아요. 근데 설마 아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거죠. 그럼 이제 아내분들이 이렇게 소송을 이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아내분들이 왜 소송을 할까요?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소송을 할까요? 그거보다는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하고 또 이제 남편과 그 여자를 좀 이제 갈라놓기 위해서 소송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소송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면 거기에 대한 위자료로 뭐 그럼 5천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는 법원에서 아예 조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 문구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더 과감하게 부정행위를 펼쳤고요. 아내가 따지자 이번에는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 정말 충격적인 거잖아요. 사진이 뭐 하나 있었다 그러던데 그 사진은 뭔지 궁금하네요. 그 사진이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소송 취하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소송 취하시키기 위해서 나쁜 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나 이혼할 거고 상간자 소송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얘기 들으면 이제 부글부글 끓을 텐데요. 남편이 하는 말 이렇습니다. 어차피 박 씨랑 예전부터 동거를 했다. 그리고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쭉 살 거다. 그리고 박 씨가 돈이 많아서 그깟 몇 천만 원 물어줘도 전혀 상관없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결국 남편과 이혼한 아내는 박 씨한테 각서에 5천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 내놔라 이렇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번에야말로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런 그 상간자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부분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아내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정금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한 것을 지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간녀가 만약에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알듯이 뭐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뭐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소송이 아니라 이 상간녀가 본인이 만약에 남편을 만나면 얼마 지급했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걸 청구한 겁니다. 그걸 민사소송을 청구한 거고 우리 법원에서는 그 금액 전부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전부 다 인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합의서나 이제 약정금 청구 소송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좋아요. 뭐 두리뭉실하게 뭐 두 사람이 다시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나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한 번 만나면 3천만 원, 한 번 전화하면 2천만 원, 한 번 문자나 톡하면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에 하면 쫙 인지한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